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의료원의 외과 전문의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유방암 통증과 불편감에 대해서 그리고 유방암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바로 유방 통증인데요. 증상은 하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쿡쿡 찌른다거나 뭐 찌릿찌릿하다거나 저릿저릿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불쾌하고 불편한 것들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평소에 없던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게 혹시 암인가? 암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자, 이런 유방 통증, 불편감이 유방암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전체 여성 암 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4.5%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장암과 폐암과 자궁경부암 환자를 모두 합친 수보다도 유방암 환자 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의 매년 발생한 수를 표시한 것인데, 파란색 그래프가 침윤성 유방암이고요. 주황색 그래프가 영기 유방암이라고 하는 상피 내암의 발생 환자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3년 이후로 2만 명가량 발생했고요. 현재 3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수를 다른 암과 비교해보면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 대장암이나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경우에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나게 되는데, 유독 유방암의 경우에는 계속 매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의 환자들과 좀 비교해보면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 수인데요.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나 호주, 북미, 유럽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망률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호주나 유럽,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보다도 좀 더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유방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진단이 됐을 때 이걸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준 치료들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낮은 사망률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유방암은 어디에 생기고 우리 유방은 어떤 것인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유방 구조인데요. 먼저 유두가 보이고 주변으로 유륜이 있고요.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유방을 반을 갈라서 안에 구조를 자세히 보면 유두는 이러한 유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유관은 유선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관과 유선 소엽을 합쳐서 유방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런 유방 조직을 지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방 조직과 지방 밑에 바닥 뒤쪽에는 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이 있고 그 뒤에는 갈비뼈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방 통증이나 불편감이 흉근, 가슴근이나 갈비뼈 주변에 연골이나 근육에 있는 통증이 발생한 경우 유방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유방암은 여기서 어디에서 생기냐? 바로 유선 소엽과 유관, 이 유방 조직에서 유방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유방암이 여기에 유방 조직에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방 멍울이 있고요. 만져지는 유방의 혹이죠. 유방 피부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고, 유두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유두에 습진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유방 멍울인데, 환자분들 중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거나 목욕탕에 세신을 받으러 갔다가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만져져요. 이래서 오신 분들 중에 검사를 하고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자가 검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검진은 내 유방을 내가 바로 잘 아는 것인데요. 유방의 자가 검진은 30세 이후부터 매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기를 보시면 생리가 끝난 후 2에서 7일 이내에 시행하고, 폐경이 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제 시기를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샤워를 할 때 우리가 거울 앞에 쓰잖아요. 그때 앉거나 서서 유방암의 모양을 보고 또 누워서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유방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양을 보고 부드럽게 눌러보는 것인데요. 먼저 양측 유방의 모양을 보고 대칭한지 보고 또 피부 함몰이나 이런 건 없는지, 피부 변화는 없는지, 빨갛게 붓거나 이런 건 부종은 없는지, 그리고 유두에서 뭐가 나오는 것은 없는지, 만져지는 건 없는지 골고루 꼼꼼히 체크해서 내가 내 유방 상태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 혹시 만져지거나 그런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런 유방암의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방 통증은 왜 유방암 증상이 없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호르몬이나 이런 변화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유방 조직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을 보면 많이 진행이 돼서 엄청 심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방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은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리통 같은 것이 있을 때 진통제로 해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유방 통증은 스트레스나 체중 변화, 식이와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식이 중에는 카페인 같은 것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져지는 멍울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만져지는 멍울보다도 더 많이 유방암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검진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져지는 유방암이 혹의 형태로 나타나려면 유방암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돼야 돼요. 작은 크기는 사실 잘 안 만져지기도 하고요. 자가검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유방검진인데요. 표준암 검진에서 40세 이상 무증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이 앞에서 보시는 기계처럼 투명한 판으로 내 유방을 눌러서 위아래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찍어서 확인하는데요. 유방을 위아래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죠. 환자분들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유방이 모두 이 안에 포함되어야지만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유방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 유방의 구조에서 말씀드린 유방 조직과 지방, 또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등의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유방 검진의 수검률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망률 감소가 바로 이런 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과 그리고 치료에 의해서 사망률이 그렇게 낮은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유방암이 나타난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유방암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유방암이 유방 촬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 흔하게 듣는 말이 저 유방 촬영했는데 검진했는데 치밀 유방이라고 하네요. 치밀 유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앞에서 유방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유관과 유선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방 조직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왼쪽에서 보시면 이것은 유방 조직이 적고 지방이 많은 유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얗게 보이는 것이 유방 조직이 빽빽하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치밀 유방은 병적인 소견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 유방 조직이 빽빽하게 많이 있는 치밀 유방이에요. 하지만 이런 치밀 유방이다 하면은 뭐가 생겼을 때 이런 유방 촬영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것을 추가로 검사를 권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유방암은 유방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유방 조직이 빽빽하게 많을수록 아무래도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치밀 유방은 병적인 소견은 아니고 검사를 꼼꼼히 잘 해야 되는 소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또 우리가 종종 듣는 게 바로 석회화인데요. 석회화는 뭔가요? 자, 보시면 유방 촬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석회화인데요. 유방에 칼슘이 침착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저 석회화는 다 암인가? 석회화는 뭐가 문제인가? 보시면은 자, 이런 칼슘이 침착된 석회화 형태가 다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악성이 아닌 양성 석회화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경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암이 이런 석회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꼭 꼼꼼히 유방 촬영으로 이 석회화의 모양을 자세히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유방암이 이런 석회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유방 촬영이 아프지만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석회화는 초음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방암 증상들을 이야기 드렸고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은 바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비만한 경우에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키를 몸무게를 곱한 걸로 나눈 것. 이게 지금 BMI 체질량 지수인데 이 BMI가 5 증가하면은 유방암 발생률이 20%가량, 9에서 19%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유방암 발생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45분에서 60분 정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음주인데요. 소주 한 잔, 맥주 반 컵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에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7에서 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음주를 좀 삼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유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유방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는 것을 가장 해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이 일단 먼저 중요하고요. 자가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조기의 유방암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유방 검사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음주를 삼가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방암이 딱 진단이 됐을 때 나는 우리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 아무도 유방암이 없는데 내가 왜 유방암이 걸렸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전체 유방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사실 15%, 25%밖에 안 돼요. 그런 유전자가 우리 가족 내에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관계에서 좀 더 정기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대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가검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40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을 꼭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방 촬영 검진을 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보통 진료를 오시고 그 다음 검사는 촘촘하게 보는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간이로 계속 봤는데 특별히 변화가 없고 계속 그대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악성석회화가 아닌 양성석회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간격을 넓혀서 1년 정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이제 다 통계적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 이 5년 생존율은 병기랑 굉장히 중요해요. 병기랑 관련이 있어요. 초기에 유방암이 병기가 어땠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영기암,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90%, 98%, 99% 그러니까 다 무리 없이 쭉 지낸다는 얘기지만 1기도 97% 정도고요. 하지만 2기나 3기에서 올라가면 5년 생존율이 70%대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통계적으로 본 거고 그런 거는 초기에 병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제 영기나 뭐 초기의 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재발이라든가 5년 생존율에도 좋은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폐경, 가장 흔한 경우는 폐경 증상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요. 또는 산부인과에서 뭐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궁 내막 증상에 의해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폐경했으니까 나 뭔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4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유방암 발생률이 2배에서 4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 없이 꼭 필요해 없이 보조제처럼 건강식품처럼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유방암 발생률에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에스트로겐 단독제제는 유방암
발생률에 조금 영향이 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 출산 여부랑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유방암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뭐 모유 수유 같은 것들이 영향이 위험도를 좀 더 증가하시는 걸로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유방암 환자들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는 모유 수유도 다 하고 출산도 일찍 다 했는데도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 위험도를 조금 높이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뭐 출산을 늦게 했다고 유방암이 생기고 뭐 모유수를 안 했다고 유방암이 꼭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0대가 되면은 유방암 걸릴 염려가 없다.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요. 70대 이상은 암이 안 걸리는지. 70대 이상이 되면 내가 유방암 걸릴 걱정을 안 해도 되냐? 네. 이런 건데 이제 한 가지 좋아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런 영향 중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대한 자극에 의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폐경 후에는 아무래도 그런 자극이나 노출이 좀 덜하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률이 좀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나라 국가 검진만 보더라도 40세에서 69세 요 사이에 유방 검진을 권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많이 발견하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꼼꼼히 검진하고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90대에도 생길 수 있고 80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진 충실히 하시고 검진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유방암을 한 10년 전에 앓으셨대요. 수술도 서울에 와서 대형 병원에서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왜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유방암의 이제 조금 크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이 조금 걱정이 되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선을 다 제거했어요. 깨끗하게. 암이 남아있지 않게. 팍팍.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수술하고 났더니 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겨드랑이 부종이라던가 이런 것들 수술은 깨끗하게 됐는데 이런 것 나중에 수술 이후의 삶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겨드랑이에 있는 일부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해서 일부 림프절만 떼서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그걸로 수술을 간단히 끝내고 만약에 진짜 암세포가 겨드랑이 침범이 돼 있으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수술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마 예전에 하셨던 경우에는 겨드랑이를 많이 제거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보기는 드물기는 해요, 거의. 시간 내주셔서 네, 우리 박수 한번.